설명해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쭉 볼 거예요.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왜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는 왜 우리 종목들은 오늘 그래도 큰 피해를 안 보고 또 어떤 종목들은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거나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 궁금하시죠? 저라고 그래서 사실 안 무섭진 않아요. 저도 어제처럼 이렇게 나스닥이 4%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4.99잖아. 그럼 저도 아침에 긴장을 해요. 야, 아무리 내 종목이 추세 틀어놓고 바닥에서 턴을 해놓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야, 나스닥이 5% 무너졌으면 내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도 저도.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긴장하죠. 이제 손절할 거 해야 되나? 딱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손절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심하게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5% 무너지면 내 종목이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 종목이 좀 살아나서 다행인데 그만큼 바닥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무너졌을 때 그분들이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늘 하루 기관이 사고 오늘 하루 외국인이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켜주는 수급, 실전에서의 수급은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항상 중간중간 영상에서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 나왔을 때 좀 신경 써서 보시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김영란님, 오늘은 11시에 방송 없어요, 어차피. 그레이스님 어서오세요. 내일 시장이라 미소님 어서오세요. 따라서 어제 리즐씨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저도 진짜 긴장했어요. 야, 나도 힘들겠다. 이거 오늘 어떡하지? 이거 지금 빠져나와야 되나? 흥분만 시켜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천만다행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체크도 하고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파월 쪽 보죠. 파월 형님, 저한테는 형님 뻘래. 파월 형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6월달까지라네요. 아, 또죠. 코스닥이 그 400p 넣었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가 그때 1290원, 1300원 이랬거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시장. 엄청 안 좋은, 엄청 안 좋은. 외국인들 돈 엄청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 그 상장철회를 많이 해요. 상장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장하고 싶어도 시장이 원체 얼어져 있으니까 상장해야 수요가 안 떨어져요.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SK실드 말씀드렸죠. 수요 예측이 안 되니까 상장 철회를 해버렸어. 아, 서기사님 진짜요? 네?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프리엠스라든가 오늘 실질적으로 CS인가 뭐 날라갔는데 업종 테마가 아니고 이재명 관련주죠. 그럼 올라간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거 슈리무역 같은 것도 크게 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많으신 분들이 그 비트코인을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해치로 생각했었거든요. 해치라는 개념은 아시죠? 안전자산 쪽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 너무 위험하니까 비트코인하고 주식을 같이 사놓으면 주식이 떨어질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이 이제 막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수익률을 보존해주니까 이런 걸 우리 해치라고 그러고 또 시장에서 막 시장 폭락할 때 식품주나 이런 게 지켜졌기 때문에 예전은 이런 거를 좀 해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해치가 아니죠. 그죠? 해치가 아니 같이 떨어져요. 시장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같이 따라와. 그러니까 더 이상 해치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야, 우리 종목 괜찮았어요. 오늘도. 오늘 저는 사실은 한창 대주로 시초가에 들어갔어요. 시초가에 들어갔다가 뭐 2, 3% 먹고 팔기 그래서 안 팔하긴 했는데 사실 팔고도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님 말씀처럼 지금 시장이 하도 변동 보기 심하니까 저도 순간 요즘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 되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김도환님 어서 오세요. 김도환님 오셨네요. 잘해야 되겠다. 그죠? 아이디가 참 좋습니다. 자, 어제 광고는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방망이 짧게 잡는 것도 전 지금 나쁘게 안 봐요.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방망이를 너무 짧게 안 잡는 게 좋아요. 시장 좋을 때는 방망이를 길게 가져가야 돼요. 수익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체 이제 차익실현 늦게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원체 시장이 불안하니까 방망이 짧게 잡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머스크 동생이 이 사우디 왕자나 이 부자들하고 친한가 봐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돕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트위터가 무료잖아요. 머스크 저 친구가 저거 인수하면서 유료화 시킨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세배 ETF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XOXL은 모르고 TQQQ는 잘 알아요. 이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일단 QQQ가 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세배를 적용하는 게 TQQQ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자, 수익이 났을 때는 1,000원 오르면 3,000원이거든요. 세배니까 만약에 1,000원 떨어지면 3,000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린 거예요. 세배 수익을 추구하고 세배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깡통을 차는 건데 여기를 사학기업들이 제일 많이 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TQQQ는 그런 것 같아. 그냥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이렇게 좀 추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사는 전략?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니까 그런, 고수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분할로 사라. 그래도 이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좀 주의해야 될 종목들 좀 몇 개 보고 갈 건데,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해서 상장 폐지하고 심사가 들어간 종목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코스온이에요. 자, 코스온, 이 감사 보고 제출 못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하나가 이제 테라셈이에요. 테라셈도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리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3월 달부터 4월 말까지는 이제 감사 시즌이잖아요. 감사 이제 제일 1년 중에 제일 위험한 시기에 이때가. 멀쩡한 종목도 엉뚱하게 갑자기 막 감사 의견 못 내가지고 그 엉뚱하게 거래정지 나오라고 하거든요. 선도정기 같은 거 그런 건데,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재무에서 종목을 들어간 다음에 재무를 보면, 어차피 이제 기본 방태 다 할 거예요. 이 거래소 공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기 감사보고서 제출이라고 떠있죠. 이렇게. 여기 적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감사 의견이 이게 적정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주식을 할 때는 저 감사보고 의견 적정으로 난 친구들 위주로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내가 3, 4월 달에 주식을 어떤 종목을 좀 금액을 크게 들어갈 건데 저게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으면 물론 이제 대형주나 우량주들은 괜찮은데 이 소형주나 중소형주나 거래량이 없는 친구들은 조심해야 돼요. 저걸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은 감사 의견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식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감사 보고서 정도는 좀 제출한 친구들을 좀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래도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이쁘게 유지되어 있죠. 20개선 위에 있고, 이번 달 종가상 이것만 안 깨면 돼. 뭐, 물론, 막 시장이 폭락을 해도, 그래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죠? 예, 착한이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다른 친구도, 이제 이런 친구 사종공에 지금 아직 제가 월봉 5개선 밑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들어갈 때는 사고 싶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KB오토시스 같은 친구들은 이게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안 떨어지니까 속상한 거죠. 우리가 또 믿고 참고 30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4월 12일 날 이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한 5월 이번 달이겠네. 이번 달 한 중순쯤 뭐 이렇게 될 때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 자리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자리가 월봉에서 밑에죠. 이제 제가 여기서 수급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수급이죠?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수급 매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고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반복하니까 식상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수급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KB오토시스를 봤더니 이제 이런 걸 열어보죠. 투자자 매매 동향을 딱 봤더니 오늘 뭐 외국인이 만주 샀네? 개인이 팔고 어제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왜 떨어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또는 또 이제 이렇게 증권사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눌러보고서 이렇게 저도 이제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또 알고 가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제가 기본방에서 해드릴 건데 이거를 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삼성증권에서 12,000주 매수했네? 개인인가 세력인가? 그럼 메릴린치는 6,000주 매수했네?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게 저는 수급 매매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또 최소한 이 정도는 또 확인할 줄 아는 실력은 돼야죠. 그죠? 이것도 못 보면 어떻게 해. 그죠? 유니스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기는 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내가 실전에서 생각하는 매수는 이런 거, 이 수급은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전에서 생각하는 수급은 어떤 거냐면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들 매물대가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대량 거래가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의 위치가 만약에 월봉에서 바닥에서 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거 다른 기상보다 더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게 수급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수급.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 종목들이 안 밀리고 이런 걸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니 전혀 안 밀려 있어요. 또 어떤 걸 볼까요? 제주주를 볼까요? 제주주가 좀 잘 버텨졌으니까. 자, 제주주를 볼게요.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죠? 잘 버텨졌죠. 오히려 플러스야.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게 만약에 350개밖에 안 됐다면 다 이런 애들이 안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종목이고, 카이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왜 이런 친구들이 안 떨어졌지? 진짜 수급이란 뭘까? 손상개미가 자꾸 수급 하는데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한창 대지를 볼게요. 깨끗한 나라. 영업이익은 안 좋아요. 영업이익도 너무 따지지 마요. 그냥, 몰라서는 안 되겠죠. 자,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주식의 다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주식의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급은 이런 거예요. 한창 재지가 앞으로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이 친구 월봉의 위치를 봤더니 위치가 굉장히 낮아.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일단 이런 데서 시장 무너지는 방법이 없거든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이 4,000원짜리가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에서 낮기 때문에 나는 이런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주식이 좀 싸구나. 월봉에서 저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월봉에서 제점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저는 조금 위험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데 안 사가지고 제가 머무르는 게 많아요. 막 급등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저는 주식을 할 때 항상 생각이 내가 주식을 하려면, 야, 우리 수익보다는 내가 손실에 초점을 맞추자. 내가 이 주식 샀을 때 과연 내가 몇 프로를 손절할 수 있는지 보자 했더니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이면 어디를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서 올라가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국일 제지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제지주인데 오늘 다른 제지주들은 다 강했는데 유일하게 국일 제지만 떨어졌죠. 이게 바로 추세 때문에 그린 거예요. 보게 되면 자, 여기가 바닥 같죠. 돌아설 것 같잖아. 야,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야, 들어가겠다. 야, 뭐지 이거? 또 들어오네. 근데 추세가 계속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을 사기가 싫은 거예요. 이 국일 제지가 좋다 나쁘다, 내일부터 올라간다 또 저는 그런 걸 못 맞춰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교님 어서 오세요. 지금은 지난시대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런 걸 맞출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안 살 수 있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내 돈을 여기다 안 넣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대바닥이라 내일부터 상한가 날라갔는데 그런 거를 안 갖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날라가라. 나 어차피 난도 관심이 없다. 대신에 어떤 걸 사는 거냐면 내가 선택하려면 여기서는 못 사지만 여기선 추세가 우하향이라 못 사지만 월봉 바닥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했죠. 저번 달에 저번에 2월 달에 한 거 2월 달에. 그러면 2월 달부터 이 친구는 관심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추세 전환과 턴을 했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는 5개월 선만 깨지 않는 한 단단하게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 이런 친구들이 시장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지켜줬죠. 이거는 4월달 저번 달 저점 매수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에 진입을 하게 된 거고 요렇게 보게 되니까 오늘도 안 밀리고 있죠.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제 생각보다 요 앞에 20개선이라는 애가 좀 생각보다 좀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아무리 못해도 한번 뛰면 10%는 먹을 테고 좀 길게 보면 이렇게 가요. 당연히 5개선 깨면 손절이고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수급은 어떤 거냐? 일봉에서 봤을 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월봉 바닥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매집을 해줬다면 이게 수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하죠. 여기를 지상, 그죠? 이렇게 나눠요. 하고 모든 종목은 하늘 높이가 좀 올라가지만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하냐면 가격 조정이라는 거래요. 가격 조정. 그리고 반드시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친구는 기간 조정을 할 때 거래량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서 사게 되면 내가 보초병이라는 걸 쓰게 돼. 그러니까 사가지고 세월아 기다려야 돼. 근데 또 우리가 또 송민상 개미 TV가 또 그래도 스윙 투자한다는데 사가지고 1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려 또 한 달도 넘게 걸리는 건 있어요. 수익을 안 내서 그래. 그냥 60, 70% 짧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저도 안 팔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건데 자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241선 밑에서 자꾸 거래량이 터지죠. 자, 꼬리가 달려 이렇게. 그리고 긴 꼬리 음봉도 달리고 또 긴 꼬리 음봉이 2번씩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세력들 외에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수급으로 오는 거야. 내가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수급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투자자매의 동향을 보고 오늘은 누가 사고 오늘은 기관이 샀네, 내일은 외국인이 샀네, 기법도 들어오네, 연기금도 들어왔네.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생각해보면 연기금도 들어왔네.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연기금 들어오니까 좋은 거죠. 안 들어온 거보단 들어온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수급은 진정한 수급은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이 들어왔으니 니들이 지수 떨어져서 폭락하면 받쳐주겠지 뭐. 받쳐줬죠. 받쳐준 거예요. 그러고 정확하게 주식은 뭐가 있냐면 주식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너무 어렵게 막 본인 저밴드 상단 그리고 일목균형표 막 싹 그려놓고 뭐 스타캐스틱 적용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알겠어요. 물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잘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뭐 윌리엄스 8i 같은 거 이게 윌리엄스라는 분이 만든 건데 굉장히 좋아요. 이 지표. 이분이 이거 가지고 세계대회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저히 이런 걸 못하겠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저런 기법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지금 책 하나씩 선물해드리고 있는데 그 책에 이 기법이 다 있어요. 스타캐스틱, 윌리엄스, 퍼, 매물대, 뉴스 다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기법으로 공부하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한눈으로 쭉 보고 끝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를 한창대지를 가만히 보니까 한창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 안 깰 자리를 안 깨더란 얘기죠. 앞전 여기가 매물대예요. 여기가. 안 깨더란 얘기야. 오늘 저점 여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늘 저점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샀어요. 오늘 이제 예전 좀 높은 데 샀다가 지금 다시 또 산 거예요. 여기를. 왜? 이 친구가 여기 안 깨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들어간 두 번째 물량은 수익권이고 운 좋게 빵 뛰면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보시면 연기금도 들어왔네.